오늘은 모두 까기 특집이 될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든 소신 발언을 거침없이 하는 분입니다. 검사 출신이고요. 여당 소속 의원을 지내기도 했고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을 점검하기도 했고요. 야당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자영업자 이력도 있는 분입니다. 개혁신당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도 했죠. 오늘 다양한 주제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응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 만나보겠습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모두 까기는 보통 저한테 붙이는 별명인데 경쟁자네, 경쟁자. 오늘도 시원하게 까주시는 거를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일단 예산안이 지금 시끄러운데 내년도 예산안 국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4조 1천억 원 정도 삭감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처리를 했는데요. 일단은 야당이 단독으로 한 거는 이제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런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요. 개혁신당은 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허은하 개혁신당 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예비비 2조 4천억 원을 포함해 총 4조 1천억 원의 삭감함을 내놓았고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의 특별 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재난재해 예비비까지 없앴습니다. 이는 비상 상황이 오더라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무책임한 행정과 다름없습니다. 한마디로 예산 깡패질입니다. 예산 깡패질이다. 상당히 이제 비판적으로 허은하 대표는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단장님은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뭐 22대 국회 들어서 시정일관 계속되고 있는 장기 교착 상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의회에서 뭐 타협과 수기는 완전히 사라졌죠. 그런데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한테 0.73% 정말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겨가지고 대통령 하고 있잖아요. 예. 지난 22대 총선 때 민주당이 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했는데 총선 지역 득표율 차이가 국민의힘과 불과 5.4% 소선거구제니까. 예. 자, 지금 서로 간에 뭐 5%, 뭐 0.7% 얼마 되지도 않는 차이입니다. 근데 승자 독식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예. 상대방을 인정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여당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야당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뭐 깡그리 무시하고 비토크라시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해도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할 힘은 있어. 그러니까 뭐 서로 이재명 예산 안 돼. 김건 예산 안 돼. 뭐 안 돼. 요거만 가지고 지금 배째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솔직히 이 예산이 의원들이 뭐 십시일반 객철해 가지고 낸 돈을 모아 가지고 예산을 한다면 이래도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예. 세금으로 모아 가지고 한 돈이라고. 이거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까? 사상 초유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때까지 안 했던 거잖아요. 예. 21대 때도 민주당이 절대 다수였습니다. 심지어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 했습니다. 왜?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그래도 존중하자. 거기에 그 깽판 치는 걸로 보여진다. 또 뭐 보나마나 나라 곳간 살림살이 발목 잡아가지고 뭐 어떡할 건데 이런 욕이 나온다. 이거 감당 못한다라고 그만뒀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서로 기싸움에서 솔직히 기재부가 멱살을 잡힌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처럼 그렇게 하면 법정 기한 될 때까지 단독 처리가 안 되고 정보안이 그냥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정보안이 디폴트라고. 그러니까 막 지리한 싸움을 이제 12월 내내 하다가 안 되면 정보안에서 조금 놓고 빼고가 되는데 지금은 야당안이 디폴트입니다. 그러니까 놓고 빼고 해서 안 되면은 야당 안대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재부는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대굴욕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을 조금 뭐 얘기를 해보자면은 민주당은 지금 4조 1천억 원이니까 전체 667조의 0.7% 정도밖에 안 된다. 그리고 주로
뭐 대통령실 예비, 그러니까 국가 예비비라든지 다 쓰지 않는 예비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검찰이라든지 이런 권력기관 특화 예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증빙에 대해서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득이하게 깎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런 부처들의 어떤 무성의한 태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불만을 많이 토로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세게 나온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국정 책임 주도 세력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부는 과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 22년도 3월 달에 대선이 있었고 5월 달에 바뀌었죠. 예. 그때 제가 국토위 여당 간사에서 야당 간사로 됐습니다. 예. 하루아침에. 보통 여당 쪽에서 법안하자고 난리를 쳐요. 근데 정권이 바뀌고 여야가 바뀌었는데 법안을 할 생각을 안 해. 그건 난 야당 간사 돼가지고 좀 배짱 좀 튀기고 좀 잘난 척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오히려 야당 간사가 돼서 그 부탁을 하고 다니더라고. 아, 국민의힘 쪽에 부탁을 하셨다고. 예. 아니 니네 왜 그러냐. 니네 여당인데 그러니까 속내는 그거죠. 그래봐야 니네 다수당이니까 니네 멋대로 할 거야. 그 판 깔아주기 싫어. 시행령으로 하면 돼. 이런 생각들이 있었겠죠. 예. 그게 지금 쭉 오는 것 같고 그게 여당뿐만 아니고 부처까지 그게 전이가 돼가지고 아유 뭐 그냥 알아가지고 하십시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또 야당은 과거에는 그래도 서로 이때까지 해온 게 있었기 때문에 감액카드라는 게 있잖아요. 예. 감액카드를 들고 흔들면서 그래도 야당의 정책 예산 또 지역 예산을 다 좀 챙기는 이런 일종의 타협 같은 걸 해왔는데 예. 야당도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정치라는 게 없으니까 이제 뭐 이거 줄 테니까 이거 해달라 이를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 겸연쩍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예 몰라. 자 콜할래 말래 이런 거죠. 극한 대립의 정치가 지금 예산안까지 이어졌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우원식 국회의장은 원래 이제 12월 2일이 법정 기한인데 이제 상정하지 않고 예산안 상정하지 않고 12월 10일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좀 미뤄둔 상태예요. 단장님이 오시기엔 그러면은 12월 10일에는 좀 합의를 보고 좀 양보를 할 수 있을까요? 4일 내일 일단 탄핵이 있죠. 예, 지금 이제 어제 보고가 됐고 예. 감사원장하고 검사 그러니까 3명. 내일까지는 뭐 탄핵 때문에 전쟁하느라고 전혀 안 될 거고 예. 제 생각에는 아마 10일까지는 서로 야 그 단독 처리 사과하고 그 철회해. 그러면 얘기할 수 있어. 또 야당은 아니 니네들이 수정안 들고 와. 서로 간에 그 싸움만 아마 10일까지 지리하게 할 겁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중순쯤 돼가지고 여야 양쪽의 지역구 의원들이 몸이 달겠죠. 그래도 현수막도 걸어야 되고 사실 이게 추수인데 빈손으로 가면 지역구에서 무슨 욕을 먹겠냐. 이제 그게 지금은 대놓고 말을 못 하는데 예. 아마 보름쯤 되고 그러면은 이제 슬슬 그런 말들이 좀 나올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지역 예산 올해는 없다 포기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설마라고 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아마 이제 그 여야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 또 예결위 간사들까지 모여서 아마 실질적인 얘기가 나와서 예. 12월 31일 날 밤에 소집해가지고 1월 1일 날 통과될 걸로 보여집니다. 12월 31일이요. 네. 아 그렇군요. 보통 이제 작년 재작년에도 대략 크리스마스 전후로 조금 맞습니다. 합의를 봤는데 네.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이제 하셨네요. 일단 디폴트가 야당안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기재부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게임이에요. 그렇네요. 예.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 그 챙기고 뭐 일정 부분 주고 해야 될까? 디폴트가 뭐냐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아마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야당의 이제 단독으로 예산안을 이렇게 올린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민생 파탄에 대해서는 야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이제 민생 행보를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하반기 첫 이제 민생 토론회도 이제 공주에서 충남 공주에서 개최를 했는데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 보증금 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예, 윤석열 대통령 목소리였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양극화 대책을 어제 이제 많이 내놨는데 노쇼 대책 이게 군 사칭 사기가 한번 있어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자영업자가 크게 피해를 보니까 노쇼 대책을 일단 내놨고요. 그리고 백종원 같은 민간 상권 기획자 1,000명을 육성하겠다. 뭐 백종원 1,000명 양병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이런 것도 나왔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예전에 제가 알기로 의원님이 자영업을 하신 적이 있는 작가예요. 예. 그래서 이 마음에 대해 이게 얼마나 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도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어제 대통령의 이런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이 뉴스를 접한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다고 그래요. 실망했다고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오. 왜냐하면은 배달앱 수수료 인하는 이미 지난달 중순에 그 상생 협의체가 있어요. 맞아요. 거기서 예. 발표한 거 그대로입니다. 근데 여기 그 전통시장은 0%로 만들겠다라는 처음 나온 것 같은데 그게 예,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 아마 전통시장 상인 말보다는 아닌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예. 거의 뭐 바뀐 게 없다고 들을 거고 노쇼도 2018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이미 발표한 내용이라고 그래요. 노쇼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시잖아. 예. 이거 대통령이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자상하신 건 좋은데 안 그래도 대통령 말에 무게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예. 신뢰와 건의가 지금 뭐 거의 하한가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거 말씀하신 게 적절했느냐. 오히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뭐 이 물 펌프라고 쳐요. 예. 펌프 수동식 펌프인데 여기 베어링 아무리 갈아봐야 안에 마중물을 안 넣어줘 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마중물이 없어가지고 이게 퍽퍽퍽거리면서 안 되는 건데 그러면 과감하게 그 국채도 발행하고 예. 감세 정책 포기하고 다 인정하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재정 기조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적극적인 재정 대책을 해서 돈을 확 풀어야지 그거 없이 뭐 금리 찔끔이나 한다고 이건 간접적인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정을 이렇게 풀겠다 앞으로 그 얘기를 하실 타임인데 노쇼 뭐 아니 물론 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 집 애도 저 둘째가 피자집을 하는데 아 예. 아프니까 사장이다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이제 갑질 당한 것들 그다음에 배민한테 당한 거 쿠팡 이츠에 당한 거 예. 뭐 7만 원 팔았는데 손에 잡는 거 5,400원이다 이런 거 막 캡처 떠가지고 저한테 막 보내줘요. 이러고 있습니다. 거기다 별점 테러 정말 악의적인 컨슈머들 블랙 컨슈머들이 별점 하나 하고 막 안 좋게 써버리면 막 협박을 해요. 새 걸로 그러면 하나 줘 뭐 어쩌고 저쩌고 예. 뭐 요구를 합니다. 이거 따라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소갈이하고. 아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공정위나 뭐 이런 데서 해야 될 일이지 이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다. 저도 이제 정부에 있으면서 공정위나 소비자보호원에게 이 대책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뭐 B2C가 아니고 B2B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해당이 안 됩니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영업자도 B2B가 되는 건가요? 예, 컨슈머가 아니라 이거죠. 예. 그래서 뭐 22대 돼 가지고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볼까라고 싶었는데 뭐 날아가는 바람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만은 아니 요는 결론은 너무 이렇게 강론 얘기하실 건 아니다. 큰 거시경제와 어떤 정책의 방향을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조금 구체적인 건 좋지만은 사소한 얘기들을 좀 대통령께서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거기다 민간 상권 기획자 뭐 1,000명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데 백종원 같은 기획자를 1,000명 육성하겠다. 지금 예산시장 뭐 대박 났다고 난리 났는데요. 예.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 있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세 아니 월세가 올라가지고 월세 쫓겨나는 10만 원짜리가 지금 예. 1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돼가지고 원래 있던 사람들 다 쫓겨나게 생겼다는 거죠. 젠틀리피케이션을 정부가 어떻게 이걸 규제합니까? 그리고 멀쩡하던 것도 정부가 손대면은 다 망가져요. 이 뭐라 그랬어? 민간 상권 기획자? 예. 기획자? 상권 기획자. 이거는 정말 창의력이 뿜뿜하고 문화적 감수성이 높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걸 정부가 어떻게 양성을 해? 골프나 바둑이 세계 1위를 했던 이유는 우리나라 부처 중에 그걸 담당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그랬다는 농담이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좀 크게 보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고요. 다음 소식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특검이 아니라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고 여당도 참여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단독의 국정조사 운영이 또 다른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진상규명에 국회 차원에서 하는 노력에 우리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예,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형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어서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요거는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조가 필요하다,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그 여론이 예. 거의 안정적으로 60% 이상인 걸로 알아요. 뭐 60에서 70 사이로 이제 보통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국민들은 이거 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누구의 홍정기 일병의 모친인가가 한 대표를 국회로 찾아갔는데 예. 그 나라 위해 가지고 희생한 제복 공무원이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국가배상법 주도적으로 빨리 개정하겠다라고 한 대표가 약속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최상병은 뭡니까? 왜 이거는 이렇게 뭐 최선 다하겠다 그러면서 이 국조는 안 들어갑니까? 이 자체로 자기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국정조사 들어가기로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여론을 이길 수가 없어서 예 그리고 자가당착이기도 하고 예. 또 야당한테 노마크 찬스 줄 수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도 지금 당사자다, 의혹의 당사자다. 전화 통화를 지금 국방부 쪽이나 이쪽하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비서관 시절 일입니다.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에서 국회에서 관행이 깨진 게 뭐 이미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예. 지금 뭐 얘기해봐야 들을 것 같지도 않습니다만은 이거는 스스로 피해 준 게 맞죠. 아, 스스로 피해 주는 게 맞다. 이 국정조사랑은 별도로 최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라는 게 개혁신당 입장인 거죠? 그럼요. 저희는 뭐 계속 그 최상병이나 또 박대령 쪽하고 접촉하고 또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뭐 그렇게 해왔죠.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또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제 지금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이제 보고가 됐고 내일 표결이 될 가능성인데 과반을 넘으면 되기 때문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거 두 가지 사안 그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 탄핵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어저께인가 중앙지검 평검사들이 중앙지검장 탄핵하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글을 올렸나 봐요. 예.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 절차를 그렇게 참 검찰청장의 명을 어겨가면서까지 안가로 가서 휴대폰 내놓고 연락도 안 되고 나중에 사후 보고하고 그리고 이거 조사하라 그러니까 대들고 그리고 절차도 그렇고 수사 결과도 지금 공범들 뭐 확정 판결 막 나오고 네. 그 사이에 또 계속 김 여사의 혐의가 있다는 쪽으로 그렇게 의심하게 할 증거들 자료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저걸 또 수사심의위원회 예.
그 결정도 무시하고 그냥 무혐의 해버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발표한 것도 또 사실하고 안 맞는 것도 많고.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건 죽는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저거는 이제 신뢰란 거는 완전히 버려야 된다. 이제 뭐 콩으로 매줄 써도 안 믿는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훼손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서 계속 그런 식으로 결론을 낼 것 같다라고 추측 기사가 나왔을 때 예. 제가 만약에 검사였으면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근데 요즘 검사들은 뭐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다 생계형이야. 그때 가만히 있었어. 그렇게 검찰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훼손되는 걸 보고도 가만히 있다가 이제 자기네 검사장이 저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점수 따겠죠. 나 그렇게밖에 안 보이고 감사원장도 왜 그저 딴 건 모르겠고요. 예.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그거 하면서 뭐 김호진 관리비서관 전 관리비서관 이 뭐 기억 안 납니다. 모릅니다. 누가 그 21g 예. 그 어떻게 선정됐냐.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냈잖아요. 감사원이 감사를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감사원은 이제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 이런 입장이 나오긴 했습니다. 예, 예. 김호진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웃었고 그리고 전 정부 관련 인사들을 고발을 하고 싶은데 고발하려면은 감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예. 거기서 또 갑론을박되고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거 필요 없이 편법으로 사무처 정결로 그냥 수사 요청을 수사 의뢰를 해버린 거예요. 계속. 예. 전 정부 인사들을. 정말 비겁하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좀 과하죠. 민주당이 과하죠. 그런데 자초한 면이 있고 특히 저 이창수 검사장은 아무 할 말 없다. 그런데 이 최재 감사원장은 조금 억울하기는 하겠다. 유병호 감사위원이 돼야지 왜 내가 하냐. 유병호 전 사무총장 시절에 시절에 지금도 예, 감사위원이죠. 예. 감사위원이 이제 감사위원은 예. 헌법상 탄핵이 가능합니다. 다들 그분이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예, 뭐 그렇게 알려져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전에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수사심의위원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예 열리지가 않았고 명품 가방과 관련해서는 최주영 목사와 김건희 여사 따로따로 열렸는데 하나는 수사를 해야 된다, 하나는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엇갈리게 나왔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요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지금 오늘 이제 김영선 의원의 구속 기한이 이제 만료가 되면서 오늘 창원지검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을 기소할 것이다. 근데 아직 그 소식은 안 나왔는데 명태균 씨 입장이 나왔어요. 입장문이 이제 가족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주목할 만한 게 지금 특검을 해달라고 특검만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특검을 요청을 했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뭐 단편적으로는 검찰 못 믿겠다는데 예.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면 특검 들어가면 뭐 용산이나 예. 혹은 국민의힘의 유력한 정치인들 그 다 같이 이거 드러날 수도 있는데 그거 안 가게 좀 해라. 라는 사인 아닐까요? 그러면 그 뭐 소위 말하는 구조 요청 뭐 이런 최근에 그 그렇죠. SOS를 쳤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요 네. 최근에 입장도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오늘 홍준표 시장도 명태균 씨를 포함해서 일부 이거 의혹을 본인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지금 다 고소하겠다고 언론사까지 지금 이때까지 안 했는데 이제 고소한다고 하거든요. 예. 좀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해야지 하는 거지. 그것조차도 말뿐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홍천 개혁신당 총괄특보단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